자, 그러면 B학생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학생 케이스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학생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탐구 역량입니다. 탐구심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정해진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스스로 탐구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실험해보는 보통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비교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지금 살펴볼 이 탐구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 탐구 과정에 독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치대뿐만 아니라 뭐 이공계 전반 또 혹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통찰을 많이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친구는 전북 소재에 있는 자사고를 나왔어요. 근데 전북 지역이면은 학교가 딱 좀 뭔가 정해지죠? 뭔가 이렇게 시옷자로 시작되는 학교가 아닐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과 학생이지만 스피치 대회에서 은상을 탈 만큼 언변도 뛰어나고 아마 뭐 어떤 발표력이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교내 대회에서 유전 생리학 탐구 대회, 와. 원자 분자 탐구 대회 대회 이름들이 뭐 어마어마한데 사실 일반고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힘들죠. 이게 자사고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지필고사였다 할지라도 일단 대회 이름 자체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대학 때 배우는 전공 내용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 학생이 그런 좀 심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평가자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 성취도 부분을 보면은요, 일단은 재적 인원이 약 170명 정도, 200명이 조금 못 되죠. 많은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자사고들은 또 사실 인원이 많은 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실 내신을 그렇게 높게 받기는 참 어렵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내신 성적이 1점대 거의 한 중반 정도의 수준의 성적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과 과목이 조금 성적이 낮긴 하지만은 치대,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중요한 주요 과목인 수학 같은 경우 특히 탁월하게 올 1등급 맞아내고 있죠. 전국단지사고에서 이 정도 성적 맞아낸다고 하면은 뭐 이건 뭐 입증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과학도 뭐 특별히 약간 좀 낮긴 어떤 학기가 있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성적이 우수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을 보시면은 심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화투, 그 다음에 고급 생명과학. 이 친구는 생투를 안 했네요. 대신에 고급. 고급자 붙어 있으면은 사실은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선수 과정을 먼저 이수한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 내용 중에서 조금 독특한 부분들 찾아본다면 뭐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탐구와 관련된 건데요. 이 친구가 중추신경계 이상 질환인 알츠하이머. 이거 알츠하이머는 사실 치과랑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 근데 이게 구강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또 저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건지는 잘 몰랐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관련된 논문 기사 등 자료를 조사해서 구강세균이 영향을 끼치는 전신질환, 즉 구강세균은 단순히 치과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질환, 특히나 이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과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활동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진로 시간에는 진로 탐색 보고서,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뇌 노화, 알츠하이머랑 연관이 돼 있겠죠? 멈추려면 35세부터 치아 관리 습관을 바꿔라라는 책이 있대요, 이번에는. 앞에서는 뭘 읽었죠? 기사. 자, 기사를 읽는 거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기에는 책이 훨씬 좋겠죠. 이 책을 읽고 나서 건강한 치아 관리가 뇌의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껴서 치아 개수와 치매와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대요. 자,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탐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아의 개수하고 치매가 상관성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는 사실 일반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일 텐데, 자, 이런 부분들에 호기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탐구 보고서로 만들어서 자신만의 탐구 활동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이 학생의 어떤 끈기 아니면은 이런 탐구심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자기소개서 내용을 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탐구 역량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잇몸이 자주 붓는 증세, 뭐 아마 치주염이든 뭐가 있었나 봐요. 칫솔질을 할 때면 피가 아프고 피가 났는데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 그냥 아픈데 어떻게 하지? 치료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새벽이라도 자기 전에는 꼭 칫솔질을 하라 당부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짧은 수면 시간에도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가, 자, 바로 이 의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최상위권 학생들의 비교과에서 탐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탐구가 어렵고 빡셌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실험을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얼마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경험을 할 때 아무런 고민이 없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 경험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왜 그런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지, 바로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학생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그 해답을 화학 공부하면서 찾았는데 치아 우식, 그러니까 치아가 이제 썩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산에 의해서 성분의 어떤 물질과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되는 원리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치아 우식을 주제로 과학자유 탐구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자료조사를 위해서 예방, 치학, 구강, 미생물학, 자, 전공 심화가 이루어졌죠? 우리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서 살펴봤던 치의학과에 실제로 입학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 구체적인 학과 제목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수산화, 인회석이 산에 의해 파괴된다. 자, 이빨의 어떤 특정한 구조가 산성 성분과 만나면 부식된다는 걸 알게 됐대요. 아주 어렵진 않지만 교과 과정과 연결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학교 공부가 어떻게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칫솔질이 왜 중요한지 이제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치아 우식의 발생 과정, 예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칫솔질의 중요성에 대한 공지를, 잘 기숙사 생활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숙사에다가 붙여놨대요. 굉장히 학생답고 적극적인 개성이 있는 활동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좋아했던 화학 과목을 관심 분야인 치의학에 적용시켜서 심화 탐구하는 과정이 화학 2 공부로까지 이어졌다. 내가 화학 2를 왜 선택했냐? 바로 이런 과정에서 화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잘 연결해서 발전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읽었던 책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책은 미생물 이야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왜 이 구내에 염증이 생기는지, 예를 들면 치아 우식증이 생기는지, 자, 이번에는 미생물을 통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아까는 화학이었는데, 자, 신문 칼럼을 읽다가 진지발리스가 분비하는 진지페인, 이게 아마도 미생물 이름인 것 같은데요. 진지페인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된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었죠. 자, 요걸 어디요? 신문 칼럼에서 처음에는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칼럼 저자가 쓴 책을 실제로 그 이후에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바로 이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 학생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죠. 왜? 내가 신문 칼럼, 여기서 1단계. 근데 더 궁금하니까, 정말 알고 싶으니까 책까지 찾아봤다. 여기서 학생의 적극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연구하거나 탐구하는 정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래서 확실히 비교과에서 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구강관리는 미생물 관리라고 할 정도로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앞에서 얘기한 이 알츠하이머 같은 중요한 질병뿐만 아니라 뭐 폐, 심혈관 질환, 소화관 질환 등 우리 그 체내에 있는 다양한 질환들의 이 구강 내 미생물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책이 준 효능이었죠. 자, 이를 통해서 단순히 치과 진료는 구강 치료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한 치료라는 거, 굉장히 그 중요성을 깨달았고, 예방 치의학의 중요성, 그래서 예방 치의학 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진로 희망까지 한 큐에 해결이 됩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에 보여준 굉장히 탁월한 역량, 다시 정리해보지만 탐구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호기심을 발견한 계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발전시켜서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화학 공부로 이어졌었고요. 생명과학에 대한 공부는 독서랑 연결해서 첫 번째 책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선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책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화학물질에 중독되는가. 자, 이 책은 사실은 뭐 화공이나 아니면 신소재 아니면 이제 의대 가는 친구들도 이 책 굉장히 많이 선택해요. 되게 넓은 의미에서 독성물질에 대해서 화학이 우리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책 중에 하나인데 좀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시는 친구들, 야, 이거 카페인이 이렇게 높은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자, 특히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소재들, 특히 뭐 수은을 포함한 아말감, 유럽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대요. 뭘 통해서? 책을 보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치과 소재에 대한 관심을 학생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향후 탐구하고 싶은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몸에 무해한 화학물질 혹은 이제 치과 재료를 연구하는 일에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치과는 대학원 과정, 즉 연구 중심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히 치과 진료만 할 뿐만 아니라 치과 진료에 되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소재들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자, 아까 책이 이제 생명과학, 미생물에 대한 얘기였다면 지금은 화학에 대한 얘기니까 과학 역량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을 자신의 진로 전공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놓고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상당히 좀 저도 신기했는데 요거 의료 인문학에 대한, 즉 단순히 의료를 자연과학이나 의학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주제였는데 또 코로나라고 하는 민감한 주제와 연관시켜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사유해야 할지 학생에 좀 더 융합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코로나19 학교도 못 가고 무기력하게 이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코로나 위험지대로 자원에 나서는 의료진들의 소식, 저도 뉴스를 봤었는데 그걸 접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게 뉴스 보고 그냥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됐었으면 나도 과연 그들처럼 용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책을 찾아 읽게 됐대요. 왜요? 자기도 이제 의사가 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고민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확실히 이제 그만큼 직업의식도 어쩌면 아직은 구체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이미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마음은 고민을 갖고 있구나. 자,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런 관점에 대해서 깊이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개인의 이익이나 자유,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이익과 공공성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 나갈까? 의료 복지나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 또 이런 인문학적 측면에서 고민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접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그 사명에도 이 공공의료의 분야의 어떤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공공의료와 어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이제 어떤 의료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강조 등이 있는데 학교의 특성과도 굉장히 잘 맞고 책 선정도 굉장히 잘 됐다. 세 권의 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미생물, 그 다음에 화학물질, 그리고서 인문학과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이 균형 잡힌 독서 역량 그리고 융합적인 역량까지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책 선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학생, 마지막 학생인데요. 우리 C학생 케이스로 가볼까요? 자, 여기도 자사고 학생입니다. 다른 단과대학 학과에 비해서는 치학과 학생들에게서는 일반고보다는 자사고 케이스를 좀 많이 보여줬다라는 게 또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고서 평가대회 화학 부문 최우수상, 수학 문제 해결 겨루기 동상, 생명과학 동상. 자, 뭐 수학과 과학 역량이 굉장히 탁월한 아주 전형적인 이과 학생의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이 학생의 특징은 특히나 수학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학. 자, 이 친구 성적 한번 볼까요? 자, 평균 재적 인원이 320명. 그렇죠. 자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랑은 다르게 인원이 꽤 많습니다. 3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죠. 그래도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3학년 때는 거의 주요 과목 다 올 1등급 맞아내고 있고요. 성적도 1등급, 거의 이제 초중반 정도의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화학2, 생2 보이고요. 자, 이 정도 심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학생의 실제 내용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강조될 수 있는 이 학생의 역량을 살펴본다면 바로 이 부분, 매우 뛰어난 수학 실력을 활용했는데
자, 미분 방정식 활용해서 SIR 모델. 자, 요거 SIR 모델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학생들 탐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전염병 연구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SIR 모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전염병에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들, 전염병에 이미 걸린 사람들, 이미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이러한 인원들의 변화를 수로 숫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공식화한 다음에 그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전염병이 얼마큼 빠르게 번져가고 있는지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학적인 모델링인데 이 모델링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탐구 과정에 도움이 되고 단순히 수학만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죠. 수학을 어떻게 이런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수학적 모델링인데 특히 이제 미분이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요것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유행이 조금 지났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이 부분을 활용해 보라고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꼭 이제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보편적으로 활용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실제 자료와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기 뭐 앞에서 나온 미분 방정식 풀이에 변한 뭐 이런 심화탐구 수학적인 심화탐구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뭐 CT에서 X선을 통해 얻는 사이노그램을 영상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과 연결시켜서 즉 의료적 과정과 수학의 원리가 어떻게 접목되는지 등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부분 체외 충격파 세석기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제 그 몸에 돌이 있을 때, 담석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거 깰 때 사용되는 원리인데 그때 타원의 성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본인이 탐구해 봤다고 합니다. 또 치과에서 사용하는 타원형 반사경에도 타원의 수학적 성질, 그쵸? 타원은 일반 원과 다른 그 구심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런 특징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타원의 원리가 수학이 의료 활동에 접목이 되는지 등을 열심히 탐구했다고 합니다. 자, 또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이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과정, 이 확산 과정을 예측하거나 확인해보는 모델링을 해봤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간단한 SIR 모델에서 확장된 SEIR 모델, SEIRS 모델 등 응용을 좀 했다. 본인이 좀 더 연구를 해본 거죠. 창의적인 변수들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현실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링, 수학적 모델링의 중요성을 배웠다라는 이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학을 활용한 비교과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자, 이 친구가 읽었던 책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물 권리 선언. 자, 이게 동물윤리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중성화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반려견의 입장을 과연 고려한 것인가 반성을 해봤다고 해요. 충분히 학생으로서는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좀 학생답고 자연스러운 문제의식입니다. 자, 이를 동물 실험에 적용을 해보면 필요는 하지만 과연 이게 동물들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통 혹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동물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제 본인이 그 외에 느낀 점, 소감 등을 뒤에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치의학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동물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혹은 공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윤리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진짜 완전 개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을 쫓는 아이. 이건 좀 인문학서적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혹은 이제 의학과는 직접 연결이 되는 책은 아닌데 어떤 걸 느꼈는지. 자, 이 내용은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과 하인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아이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아이들의 관계, 또 혹은 그들 간에 있던 어떤 모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어떤 주인공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하면 다들 자기의 강점을 어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찰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뭐 잘난 거 잘한 거나 열심히만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모습들, 어쩌면 이게 책이 보여줄 수 있는 독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효능 중 하나거든요. 그걸 잘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어떤 용기, 근데 어쩌면 이거는 이제 의료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잘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책, 자연과학. 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뭐 유명한 책이고 최재천 교수님의 책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동물들을 바라보는 일정한 우리의 선입견, 꺼려하는 마음들. 자, 이걸 돌아보면서 동물들의 세계는 어쩌면 인간들보다 더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로 이제 작진 분업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읽은 내용들을 잠깐 요약한 뒤에 의료계도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영역들로 이루어지지만 서로 간의 협력, 즉 협진이죠. 따라서 이제 의료 분야 내에서 이제 어떤 연계를 할 때는 꼭 의사가 사람 병만 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는 여러 이제 의학 전문가들, 의료 전문인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좀 구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교훈을 얻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독서 내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치의학과 직접 연결이 조금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의학 계열로 준비를 하다가 치의학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에서 A, B, C 중 세 학생 중에 서울대에서 평가하기로도 이 학생은 한 이제 순위가 합격 순위가 약간 2순위 정도, 그러니까 약간 추합 정도 될 수 있는 커트라인 정도라고 이제 아마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독서 이력을 봤었을 때도 치의학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고민이 아주 깊지는 않다. 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꼭 내가 치대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비교과 역량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 또 하지만 내가 치과대학을 조금 더 미리부터 준비를 할 생각이라면 A 학생, B 학생이 보여줬던 탐구 혹은 어떤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들이나 관심사들을 줄곧 지속성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이 세 학생의 케이스를 통해서 서울대학교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치과대학 케이스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들 우수한 학생들이었는데 이 케이스가 꼭 치과대학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뭐 의과대학, 뭐 수의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호학과 아니면은 이공계,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화학, 신소재 등과 다양한 분야와 접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 많이 가지면서 독서 활동 및 교내 활동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